한밤중 서울의 화려한 네오사인 아래 한 남자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바로 배우 이려원이었죠.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쓰레기통 옆에서 버려진 음식을 집어드는 한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오른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지나쳤던 그곳에서 이려만은 발걸음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근처 포장마차로 향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떡볶이 2개요. 잠시 후 따뜻한 음식을 든 이려만은 그 노숙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날은 12월의 마지막 비였습니다. 내서운 한파가 도시를 휘감고 있었고 거리는 연말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화려한 크리스마스 트리들이 반짝이는 거리, 따뜻한 카페에서 웃음꽃을 피우는 연인들, 선물을 고르며 행복해하는 가족들. 하지만 그 골목에서는 전혀 다른 한시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려나는 그날 낮이나 촬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향수라면 차를 타고 돌아갔겠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걷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걷고 싶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그곳으로 이끈 것처럼. 후에 이려원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연 같은 필연이 한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려만이 노숙자 앞에 앉았을 때 주변을 지나간 사람들은 미화한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명 배우가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왜 노숙자와 함께 있는지 궁금해하는 눈빛이었죠. 어떤 이들은 카메라를 꺼내 들었고 수금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려만은 그 모든 시선을 무시한 채 오직 눈앞의 한순환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같이 드시죠. 이려만이 건넨 춤마디는 간단했지만 그 숲에 감긴 진심만 짚었습니다. 노숙자는 처음에 경계하는 눈빛으로 이려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년간의 거리 생활은 그에게 불신과 두려움을 가르쳤기 때문이죠. 이런 걸로 기사라도 나면 배우님께 폐가 될 텐데. 노숙자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이려월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 맛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미소 앞에서 노숙자의 경계심은 서서히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느등달아 밥을 먹네요. 노숙자의 목소리는 깔렸고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이려만도 깊은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이려만은 묵묵히 떡볶이를 나눠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곳에서 지내시게 되었나요? 그렇게 시작된 대화는 깊어져 갔습니다. 노숙자의 이름은 김철수였습니다. 한때 그는 작은 자영업체를 운영하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한남의 한 골목에서 급식점을 운영했고 아내와 딸과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때는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죠. 딸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내 새로 만든 떡볶이를 먹여줬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마지막 행복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아이는 또 외환위기가 닥쳤을 때 그의 인생은 숨들이째 흔들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손님이 끊겼고 이젠 눈덩이처럼 드러났습니다. 결국 가게는 문을 닫았고 집도 잃었습니다. 아내는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그렇게 가정은 무너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은 점점 멀어져만 갔죠.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려월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부분과 행운으로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도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려원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무명 배우로 지낼 때 정말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두 사람 사이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령월의 질심 어린 지 아래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끌어주신 이 한 피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하지만 이령원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임시 거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하룻밤이라도 따뜻한 곳에서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죠. 그날 밤 이령원은 3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매서운 추위 속에서도 그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이령원은 진지하게 귀 기울였습니다. 딸아이가 좋아하던 떡볶이 레시피, 아래와 처음 만난 날의 추억, 가게를 시작할 때의 설렘,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가던 순간들까지. 그들의 대화는 단순한 동점이나 자선을 넘어선 깊은 교감이었습니다. 이배월은 진철수 씨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의 아버지 역시 사억 실패를 겪었지만 주변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수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다음 날 이령원은 약속대로 김철수 씨를 위한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매니저와 함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곳에서 나이를 문제 삼았고 경력 단절도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령원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인맥을 동원했고 직접 발로 뛰어다니며 기회를 찾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후 마침내 시소실이 들려왔습니다. 한남의 한 예식당 지인이 김철수 씨에게 지뢰를 주기로 한 것입니다. 떡볶이 가게를 하셨다고요? 그런 기본적인 조리 실력은 있으시겠네요. 한번 지뢰를 드려보죠. 그렇게 김철수 씨는 주방 보조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설거지와 재료 손질부터 시작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노력은 굿빛을 발했습니다. 특히 소스를 만드는 솜씨가 뛰어나 식단의 새로운 메뉴 개발에도 참여하게 되었죠. 이제는 주방장이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이야기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령원과 노숙자가 함께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 한 장이 파졌습니다. 말의 사람들이 그저 이령원의 손엔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들의 실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연민을 넘어 깊은 감동과 공감이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아이러클 시절의 아픔을 겪었던 세대들에게 이 이야기는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때, 우리 가족도 비슷한 일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김철수 씨의 삶에 투영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감동 이야기를 넘어 우리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노숙자들을 돕는 봉사활동이 늘어났고 그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되었습니다. 여러 지역들이 노숙자 재활 프로그램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정부의 지원 정책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령월의 작은 관심과 행동이 이토록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김철수 씨는 이제 매달 자신의 월급 일부를 노숙자 지원 단체에 지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른 도움을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감사와 함께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인 것은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노숙자들의 멘토가 되어준다는 것입니다.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주말마다 거리로 나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용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고통 속에서. 하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주얼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한여한 수사도 거창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견문을 나누고 작은 희망의 씨앗에 심어지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실제로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지난 2년간 그의 조언을 통해 15명의 노숙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중 10년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래원 역시 이 일의 계기로 더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숙자 지원 재단에 설립하고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새로운 시작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노숙자들에게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자립 기회를 제공합니다. 직업교육, 심리상담, 집업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까지. 우리가 극복해야 할 것은 단순한 경제적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들이 겪는 고립감, 단절된 인간관계, 그리고 상실된 자존감. 이 모든 것을 함께 회복해야 합니다. 이병활의 이 말은 재단의 핵심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학은 놀라운 결실에 맺어가고 있습니다. 재단을 통해 지원받은 분들 중 75%가 안정적인 삶을 되찾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다시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서로를 향한 따뜻함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자 이병활의 이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이야기가 젊은 세대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입니다. Z세대와 밀레니얼 세대들 사이에서 석사인 작은 발신 큰 결합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이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이웃을 돕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SNS를 통한 모금 활동, 재능기부 플랫폼 구축, 그리고 지역 커뮤니티 강화 프로그램까지. 젊은 세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한순간의 관심과 작은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는 다시 더 큰 선순환을 만들어낸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병헌과 김철수 씨의 만남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끼의 식사를 나누는 작은 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 역시 놀라고 있습니다. 이병헌의 이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작은 관심이 큰 변화를 만들고 그 변화가 다시 새로운 희망이 되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나눔의 힘이다. 우리가 꿈꾸는 더 나은 사회로 가는 첫걸음일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지랄에는 봄의 숨길에 지랄에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선물이나 큰 도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따뜻한 한마디, 진심 어린 관심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죠. 김철수 씨는 이제 매주 화요일 저녁 자신이 일하는 식당 앞에서 작은 나눔을 실천합니다. 퇴근 후 2시간 동안 그는 직접 만든 음식을 노숙자들과 나눕니다. 이제는 제가 나눔의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다시 전하는 것. 이것이 제 삶의 새로운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의 이 자배 실천은 주변 상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는 여러 가게들이 자발적으로 나눔에 동참하고 있죠. 빵집에서는 나는 딴에, 각대에서는 따뜻한 음료래, 식당에서는 저녁 식사래. 작은 가게들의 작은 친절이 모여 따뜻한 골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신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안은 다시 우리 사회를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병헌과 김철수 씨의 이야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를 친구라고 부릅니다. 매달 한 번씩 만나 식사를 하고 서로의 근황을 나누며 깊은 우정을 쌓아가고 있죠. 특히 매년 12월 마지막 주면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 골목에서 특별한 인사를 엽니다. 심한 나눔의 밤이라 이름 붙은 이 행사에서
따뜻한 음식과 이야기가 오가고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이 전해집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그날 밤 이병헌 씨를 만난 것입니다. 진철수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병헌 역시 답합니다. 저 역시 그날의 만남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날의 우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인연이 되어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적이 아닐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절합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빛으로 인해 세상이 더 밝아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인간의 신이 아닐까요? 당신의 주례를 한번 불러보세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당신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작은 용기가 또 다른 기적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병헌과 진철수 씨의 이야기처럼 당신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첫걸음을 내딛어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때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한 번에 멈춘 하나의 관심, 작은 용기. 그것이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러분은 아마도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것으로 진철수 씨와 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실제로 이 이야기에는 아직 말하지 않은 만점이 하나 있습니다. 김철수 씨가 이 식당에서 일한 지 3년이 돼간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죠. 바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SNS를 통해 아버지의 이야기를 접한 딸은 오랜 시간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아온 것입니다. 아버지, 저예요. 렌지예요. 그 순간 주방에서 이어간 진철수 씨의 손에서 칼이 떨어졌습니다. 15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딸은 이제 어역한 성인이 되어 있었고 가로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만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그때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을지. 눈물로 시작된 재회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김철수 씨란 매주 일요일이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의 전 부인도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은 조심스러운 만남이지만 그들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김철수 씨의 전 부인이 한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의미를 전합니다. 인생에는 때로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있지만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그것이 바로 희망의 본질이 아닐까요? 이병헌은 이제 매년 연말이면 신한나날의 밤 행사를 지지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을 줄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됩니다. 그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발신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 변화는 다시 수많은 순환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더 나은 세상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의 주변에는 어떤 이웃이 있나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당신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작은 미소, 따뜻한 눈빛, 짧은 인사. 그 작은 시작이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바로 지금 그 첫걸음을 내딛는다면 또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